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언더스탠딩. 네. 저희가 백브리핑에서 언더스탠딩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백브리핑 백브리핑이 장사하지 안 돼.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돼서. 네. 오늘은 구내식당으로 치면 삼계탕 같은 특식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이요? 예. 오늘 재밌는 거 합니다, 여러분. 네. 과학 이야기. 과학 이야기 뭐냐면 GPS 아시죠? GPS? 압니다. 내비게이션. 내가 쓸 때. 어디 있는지 잘하네. 그렇죠. 이 GPS잖아요. 네. 이 GPS가 미국이 개방한 그 인공위성 정보를 우리가 받아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죠. 네. 근데 네. 우리는 껌 한 통을 씹어도 국산 껌 씹는 민족 아닙니까? 아, 그렇지. 우리 못 믿는다. 야, 그거 미국 거였어? 못 믿어. 그럼 못 우리는 믿어. 국산화하지. 네. 꼭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KPS라는 그냥 코리아 GPS예요. 맞아요. 그죠? 코리아 GPS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를 열심히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그게 필요한 이유, 뭐 어떤 게 좀 어려운 일인지, 또 어떤 보람이 있을지, 그러면서 또 GPS의 원리도 배워보고. 예. 어때요? 과학 얘기 리미님이 과학 싫어. 이게 과학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투자해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도움이 됩니까? 투자에는 도움 안 되지, 솔직히. 이거 발사하는 업체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럼요. 이런 게 투자에 도움이 되는 원리는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여긴 투자하지 말아야 되구나. 아니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 네. 네. 자, 잠시 후에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원종훈 교수 모시고 네. 이야기 들어볼 겁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네. 프리덤 파이턴 님이 음. 자기는 지금 머스크 형이 쏘아 올린 위성에서 공급하는 인터넷을 쓰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사다가 집에다? 집에다 예전에 왜 무슨 위성 TV 볼 때 이렇게 집 밖에 이렇게 있었죠. 그런 거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카이라이프. 그렇지. 이렇게 위성 된 접시를 달면 그걸로 집에 인터넷 돼요? 네. 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미국에 살 때 써봤어요? 안 써봤습니다. 아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되게 느리잖아요. 미국이 인터넷이. 엄청 느립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저걸로 하면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의 원종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KPS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옆에서 뭐 분석이나 하고 예, 저 지켜보는 입장이고 이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따로 계십니다. 여기도 조교가 만듭니까 그럼? 저게요. 아주 그 일선에 계신 여러 네.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들이 만들고 계십니다. 네, 예. 네. GPS. 저희가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예, 예. GPS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원리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놈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그 GPS 위성이 많이 떠 있다는 거는 아세요. 예. 그리고 그 위성에서 나한테 나의 위치를 직접 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착각이고요. 하늘에 있는 위성이랑 나랑 뭐 하여튼 통신을 하면서 내 위치를 아는 겁니까 그럼? 예, 그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네. 이게 삼각 측량 원리를 씁니다. 삼각 삼각 측량 측량? 원리. 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1차원 직선이라면은 예. 한 좌표 그 좌표서부터 나와의 거리를 내가 잴 수 있다면 나의 좌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차원이면 그렇죠. 거리를 네. 알면 내가 세상이 이런 평면이라면 선분 직선이라면 예.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얼마 떨어진 거야 하면 딱 떼어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부터라는 그 좌표를 알고 네. 거리를 알면 나의 좌표를 그렇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마찬가지로 이걸 확장을 시키면은 2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면 두 점의 좌표 위치를 알고 거기와 나와의 거리를 거리를 알면. 잰다면 네.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실 때는 이제 두 점의 위치 각각을 이렇게 센터로 하는 원이 두 개가 생기고요. 그 교점이 이렇게 교점이 예. 교점이 내가 있는 예. 위치죠. 그죠? 네. 아 3차원으로 가면은 이게 3차원 공간상이니까 예. 세 점의 위치 거기와 나와의 거리를 알면 되는데 이때 그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이 GPS들은 다 시계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시계요? 시계예요. 예. 그러니까 시계는 뭘까요? GPS와 뭐 이런 모든 위성항법 처음부터 시스템에 어려운데? 예. 네. 신호가 예. 애초에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몇 날, 그러니까 몇 날 몇 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는 어떠한 신호를 보낸다라는 게 규격으로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신호는 그 시간에 딱 보낸 건데 네. 내가 딱 받아가지고 그 신호는 약간 뒤에 왔을 거잖아요. 예. 날라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걸리니까. 예. 그거를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거를 전파의 도달 지연 시간 차라고 불러요. 예. 예. 뭔지 알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 근데 뭐- 아직 미궁이야. 우리 예. 그못 배웠어요? 예. 번개 치고 천둥 칠까요? 천둥 치고 번개 칠까요? 번개 치고 번개 천둥 먼저 치요. 치는 거야. 어. 번개 번쩍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과가강. 7초 있다가 과가강 하죠. 꽝꽝 천둥 치면 네. 사실 그 천둥은 번개랑 같이 시작된 건데 소리라서 늦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리 차이가 오는데 길면 그렇지. 멀리서 번개가 쳤구나. 그러니까 어느 지점부터 번개가 쳤는지 대충 어. 소리가 아마 1초에 440m 가죠? 340m. 340m 갑니까? 어. 그럼 340m 곱하기 7초니까 어. 대충 한 2.5km 예, 상공에서 친 맞죠. 거네. 예. 예. 그 음파에 이동해서. 대해서는 그런데 네. 빛에 대해서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예. 그리고 GPS 위성은 고도 약 2만 킬로 위에 있습니다. 예. 그럼 0.75초 정도의 그 시간이 차가 걸려요. 예, 시간 차가 생겨요. 예.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빛 속도를 하면은 위성과 나사의 거리가 나오죠. 아, 그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아. 거리를 재는 거고. 네. 이때 또 위성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PS 위성이 자기 자신의 궤도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난 어디 떠 있다. 난 어디 있다. 예. 네. 그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아마 그 과학 시간에 케플러 파라미터 뭐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그 6가지 케플러 파라미터에 예. 그 기반한 그 예. 궤도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그 위치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3차원 공간상에서는 세 점의 위치, 즉 위성의 위치, 예. 위성과 나와의 거리를 예. 측정을 하면 나의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요때 시각 차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위성의 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의 시계가 정확하게 동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동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4개의 위성, 그 위성과 나사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수식을 풀어서 나의 위치를 정합니다. 어렵나요?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결론은 알겠어요. 예. 세 명의 위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신호를 쏴줘요. 근데 신호를 받는 데까지 시간차가 걸리니까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이 위성과 나의 거리를 재고. 재고 그 세 점을 모아서 내 정확한 위치를 한 다음에 근데 오는데 시간차가 걸리니까 시간을 보정해주는 위성이 따로 하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무리는 안 됩니다. 결론만 알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내가 잘난 척 한번 하면 안 돼? 아니 해주세요. 공대 한번 해주세요. 공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위성에서 네. 12시입니다. 1시입니다. 전각에 한 번씩 쏘는 거예요. 네. 꼭 전각에 쏘는 건 아니지만 어, 2시입니다라고 쏘는데 내 시계는 2시 2시가 아니라 2시 1초인데? 그렇지. 아 그럼 얘랑 저랑 나랑은 한 1초 정도 거리 차이 나는 게 있구나. 어. 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네. 이 시계와 위성 시계가 정확하다면. 정확하다면. 근데 안 정확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 시계와 이 시계를 딱 맞춰주기 위해서 진짜 시계 하나를 따로 따로 있는 거야. 정보를 주는 걔는 거예요. 시계용이야. 시계 역할만 하는 아. 거야. 이 시계에 맞춰. 어. 그 다음에 매시 정각에다 신호를 보내줄게. 어. 그때 너 시계만 봐. 어. 몇 초 늦었는지 계산하면 거리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 오.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개념이에요. 교수님도 자존심이 있으셔서 정확하다 이런 얘기 100점을 안 주셔. 유사하대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이제 얘기할 때 예. 우리 공간을 얘기할 때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원래는 굉장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GPS의 이 차원은 4차원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예. 한 차원이 시간이 들어와 4차원이에요 지금. 예. 야.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하고 또 나의 시각도 정한다. 아, 예. 알겠어요. 하여튼
시간 이 오는 거리 오는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걸로 내 위치를 파악한다. 그게 네. GPS다. 그거 있으면 위성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4개만 있으면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가령 위성이 한쪽에 다 몰려 있다면은 예, 그러면은 그 수신기의 입장에서는 네, 오차가 확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예, 그러니까 네 개의 위성이 한 점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우연히. 공간 정보를 전혀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같은 정보만 3번 오니까. 예. 예. 그래서 위성이 내 머리 위에 가급적 퍼져 있어야 됩니다. 아, 예. 퍼져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놈 3개 정보를 가지고 조합을 한다는 거구나. 비슷합니까? 근데 이게 그거를 이제 보이는 위성에 대해서는 다 조합을 하는데 최소 4개 이상이 필요하다. 네 예. 개만 하는 건 아니고 예, 보이는 거는 다 다. 예.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요. 좋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GPS가 20 몇 개? 20 몇 개 떠 있다고 들었는데 30개 정도가 떠 있어요. 30개 정도 떠 있으면 안승찬 기자 특파원일 때는 20 몇 개였어. 맞아요. 그거 정확한 겁니다. 자, 정말. 미국의 GPS는 6개의 궤도에 들어가 있는데 예. 하나의 궤도당 4개인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6, 4, 24잖아요. 예. 그리고 궤도당 하나가 스페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 30개의 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21개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24개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워킹 네. 버전으로 하면은 예. 또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아. 예, 맞는 겁니다. 하여튼 많을수록 좋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GPS를 그냥 GPS 쓰면 되지. 예. 미국에서 그냥 쓰라고 우리한테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차가 GPS 보고 달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GPS에 관해서 무조건 해외 자산에 기댄 거죠. 완전히.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GPS 서비스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에 예.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최근에.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분들이. 인공위성을 더 이상 이제 이용을 못하게 막으면 그럼요. 근데 그걸 왜 갑자기 고민해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안 좋아질 그러게. 수도 있지. 맞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예. 원래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지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 한 3년을 복귀를 해보면은 코로나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으며 아, 그렇죠. 또 코로나 바로 전으로 복귀를 해보면은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예. 있을 줄 누가 알았으며 또 그 바이든 정부 바로 전에 트럼프 예. 굉장히 좀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정부였잖아요. 예. 예.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굉장히 어선틀티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가령 우리가 GPS 이런 위치 그 어떠한 그 기본 인프라를 예. 해외에다가만 무조건 의존한다. 이것에 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지난 예. 10년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난 10년을 GPS가 가령 안 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잘 안 된 경우. 예. 갑자기 뭐 GPS가 안 터지네 뭐 이럴 게 예, 있었을 예, 거예요 예. 아마. 그러면은 그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령 뭐 내비게이션이 잘 안 돼요 자동차에서 예. 그 정도 내지는 최근에는 아마 뭐 배달 앱 같은 거 많이 예, 쓸 텐데 예. 그거 다 위치에 기반하거든요. 예. 또 카톡 그렇죠. 저기 카카오 택시. 네, 택시 예. 그런 오는 거죠. 것도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 정도면 안 되는 걸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되고 하면은 예.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다 무인화, 자율화, 지능화가 되잖아요. 예. 자율차가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탱크 등등. 예. 그러면- 드론들 막 이 아. 도시에. 와. 근데 갑자기 그런 서비스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건 국가 나비구나, 존립 나비. 자체에 큰 어떠한 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힘이 있는 국가들은 예.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나라가 굉장히 제일 마지막으로 결정한 경우가 되어 있고요. 예. 우리 이상 되는 국가들은 다 어떠한 GPS 네. 그 자국의 GNSS GPS 우산에 들어가 있어요. 음.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결정한 겁니다. 그럼 미국 거 안 쓰고 각자 자기가 위성 쏴서 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은 그럼 뭐 JPS? 그렇게 합니까? 미국은 GPS가 있고 중국이 있죠. 네. 중국은 베이두라고 있어요. BDS라고 예. 있어요. 예. 아, 중국도 따로 네, 하고. 중국도 있고 최근에 만들었고요. 예. 러시아는 글로나스라고 있고요. 네. 아. EU
유럽에는 갈릴레오라고 예. 있어요. 그게 시스템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GPS를 갈릴레오라고 갈릴레오. 불러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네 개는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거고요. 예. 그거 말고 우리나라의 KPS도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우리한테 지역, 필요한 거. 예, 그 근처만 커버하거든요. 아. 유사하게 인도 지역을 커버하는 거 아이란스 인도가 가지고 있고요. 네. 일본도 QGSS라고 가지고 있어요. 아, Quasi 일본도 Genesis 있어요? 시스템. 예. 일본 있으면 우리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일본도 있구나. 뭐 고민할 거 없어. 우리도 우리 거 있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교수님 위성을 띄워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만 커버하는 게 가능합니까? 위성이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짜 키포인트를 찍으신 건데요. 아, 저 좋은 질문 한 거예요? 예, 야, 예. 나 깜짝 놀랐어. 원래 그러니까 위성이 이제 지구 중심을 바라보고 예. 전파를 쏘니까 지구를 거의 그 지구 반 정도를 커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이거를 잘 빔포밍이라는 걸 해가지고 특정 지역만 좀 그 전파가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리저널 시스템들, 그러니까 일본, 예. 뭐 인도, 우리나라는 예. 우리 이쪽 지역만 그나마 좀 커버하도록 좀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령 우리가 위성을 쐈어요. 예. 그 위성은 지구를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국가에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그 전파 그 프리퀀시 대역을 주파수 대역을 다른 국가가 또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혼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들 때 국가 간의 이 논의가 굉장히 힘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한 전파를 예. 우리한테만 쏘고 그걸 우리만 쓸 수 있도록 하고 남들이랑은 섞이지 않도록 이미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합의가 거예요. 돼야 되는 거군요. 너 이 선은 넘어오지 마. 이렇게 서로. 한쪽 방향으로는 그렇게도 하고요. 예. 다른 한쪽 방향으로는 한 대역에 관해서는 모든 위성항법 시스템이 공동 사용을 하자라고도 해요. 아예 일부러. 예.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대역에 관해서는 이건 우리만 사용할게 이렇게 하는 대역이 있고요. 예. 어떤 대역에 관해서는 공동 사용하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GPS 쓰는 대역 있잖아요. 예. 그거에는 두 가지 대역을 이렇게 공동 사용하도록 모든 국가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주로 이게 항공용 시스템에 이거는 항공 안전에 관한 거니까 네, 예. 그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 위성이든 예. 가다가 항공이 어디 있는지는 서로 그냥 가까운 데로 좋은 걸로 그냥 갖다 쓰자. 예. 공유제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아. 예, 그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그 위성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미제면 미국이 나 그 합의 몰라. 뭐 이란 핵협상도 뒤집어 버린 나라인데. 예. 그럼 뒤집어 버리면 위험하니까 각자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그 주파수 공동 사용을 한 대역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네. 진짜 말 그대로 공동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예. 어떠한 특정한 뭐 어떤 국가든지 시스템이든지 다른 결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죠. 만들자. 예, 만들자.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만 좋았어도 그냥 일본은 그냥 일본이 위치도 쏘아 우리가 비슷한데. 우리 거 쓰면 되는데 두 개가 서로 간섭 안 되게 쏘기도 어려워,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에이, 미국도 있고 지금 중국도 이미 있죠. 가동했다면서요. 예, 예. 일본도 있고 그러면 눈치 잘 보고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셋을 모두 적으로 놓는 그런 일만 상황만 아니면 되지 없으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GPS 관련된 뭐 이런 위성항법 기술이라는 게 예. 단순한 기술은 아니고요. 예. 이거는 국내외 정치를 다 포함합니다. 정치요? 정치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국제 정세, 정치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예. 또 이런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이게 수조 원이 들거든요. 수조 원. 그거를 들여서 가령 뭐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만한 예. 위성 몇 개만 만드는 거 이렇게 그거 만들고 이제 지상 시스템 쭉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쏴버리고 끝나는 거니까 네. 수조 원을 들여서 예. 예. 그러면은 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내 국민들 사이에서도 야, 그 돈 거기다 써야 돼? 예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게 다 상당 부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KPS를 개발한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게 된. 우리나라도 돈도 예산도 확보되고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 확보를 작년에 했죠. 그럼 일본, 중국 거하고는 서로 다른 주파수이기만 하면 됩니까? 서로 같은 간섭이나- 주파수도 있고요. 예. 다른 주파수도 있습니다.
아, 섞여 있어요. 같이 쓰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예, 다른 주파수도 있고요. 우리 것만 쓰는 게 있고. 예. 같이 쓰는 거는 누가 쏘아 올린 겁니까? 같이 쓰는 거는 우리는 KPS는 KPS가 쏘아 올리는 거고요. 아 각자 위성에서 쏘고 주파수만 같이 주파수만 쓴다. 같이 공유하는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몇 개를 쏴요 저희는? 아까 KPS 전에 는- 4개 최소한 4개는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KPS는 계획에 따르면 예. 8개를 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 8개. 8개. 예. 그럼 2세트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근데 일종의- 그게 궤도가 네. 위성의 궤도는 이 고도에 따라 가지고 지구 공전을 몇 바퀴 가는지 딱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위성항법에 쓰는 위성들은 중궤도 이상이에요. 중궤도가 2만 킬로, 네. 고궤도면은 정지궤도가 36,000 킬로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상공에 가급적 많은 위성을 가급적 적게 쏴서 네. 위치시키려고 하려고 하면은 네. 그거를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어.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예. 분석을 해가지고 정지궤도의 X개, 또 경사궤도의 X개, 그래서 총 8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돌긴 도는데 예. 최대한 한반도에 그냥 많이 근처에 많이 있도록 하는 예, 우리 그 한반도 궤도로. 상공에 많이 보이게 아. 궤도 설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구도 도는데 위성도 돌아요? 그럼요. 같이. 예. 그러니까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게 36,000km 고도에 있고 적도에 있으면은 예. 36,000km 고도라는 게 하루에 한 번 도는 궤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구가 한 번 도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도 정지한 걸로 보이는 보이는 거죠. 거죠. 아, 그래서 정지궤도 그렇게. 위성이 되는 거죠. 아, 같이 도니까. 같이 도니까. 예. 계속 서 있는 거 그 위에 계속 떠 있는 것처럼. 예, 예, 맞습니다. 비슷한 궤도면 위성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는 없어요? 누가 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비슷한 높이에 있어요? 중국, 한국, 일본 거가 다? 유사한 고도에 있어요. 유사한 고도에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동을 시키면 충돌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게 원래 위성항법이라는 게 완전 군 시스템이거든요. GPS도 원래 군에서부터 네. 나온 거고 예. 미 공군의 자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로들 제일 처음 만약에 그 어떤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예. 어떤 극한 상황까지 간다면은 예. 제일 처음에 이 위성항법 자산을 파괴를 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쟁 나면 전쟁이 나면 남들 못 쓰게 예, 전화를 예. 잘못 써야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텍스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하. 그래서 그때는 그 똑같은 궤도에 위성을 하나 올려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요. 부딪히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우주 전쟁 그 SDI 그 네. 계획이 있었잖아요. 레이건 예. 정부 시대 때 예. 그러면 레이저 무기도 있었고요. 아. 모래를 뿌리는 것도 있었고요. 뭐래요? 예, 우주 공간상에 나가면은 모래 하나가 엄청난 큰 에너지를 갖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니까 예. 그거가 총알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기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위성들을 폭파시키는 예. 파괴하는 목적이 모래로 확 던져가지고 예. 우와. 이거 근데 이게 대박이다.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이게 다 그 과학자들이 아. 예, 분석하고 일부는 개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야. 전쟁 나서 한반도에 있는 그 자율주행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려면 그 적국이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예. 위에서 모래를 부리는 거네. 그냥 격추시키겠네요. 우리가 예, 쏘아 올린 예. KPS 예. 위성을요. 예. 예. 그건 격추시키는 거는 그건 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다, 예. 오픈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감행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요? 너무 높이 있어서. 거기다가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상이라는 게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굉장히 먼 거예요. 예. 그리고 대래 그거보다는 아마 위성을 해킹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위성을 차라리 예, 해킹해서. 예.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위성 해킹하고. 예. 예. 차라리 그런 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GPS를 쓰게 된 게 그때 언제입니까? 칼기 폭파 칼기 사건 맞죠? 폭파 사건. 아하. 우리나라 민간 여객기가 러시아 상공으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네. 어느 날 뻥 예. 폭발됐죠. 예, 예. 그 이후로 쓰게 공개된 거 그거 맞습니까? 그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쓰게 된 계기는 아니고요. 예. 그것보다도 이제 민간에 공개된 GPS를 민간이 사용하게 된 계기예요, 그게. 그 전에는 거기에- 완전 군사용으로만 쓰다가 예. 그러니까 GPS의 그 역사를 보면은
1959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연구 예. 개발을. 예. 그러니까 1958년 9년 요때가 소련이 제일 처음에 예.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일의 V2 로켓 기술을 네. 미국이랑 소련이 예. 각자 가져가서 우주 경쟁을 했잖아요. 예. 이러면서 이제 스푸트니크 위성 올리고 유리 가가린 올라가고 이러면서 미국이 좀 뒤처졌죠. 그때 우주 예. 경쟁에서. 이때 곧바로 만든 그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PS 개발이에요. 그래서 58년 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실제적으로 첫 번째 위성 GPS 위성을 쏜 거는 74년이에요. 한 15년 이후에 첫 번째 위성을 쐈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 시간이 꽤 걸린 거군요. 꽤 걸린 거죠. 예. 또 그 중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미 해군과 미 공군의 약간의 불협화음이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의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20개 이상의 위성이 올라가야 예. 지구상 어디에서나 3차원 위치를 커버가 24시간 되니까.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약 80한 3, 4년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미 군에서 먼저 사용을 한 거죠. 항공모함, 뭐 전투기들 이런 데서. 예. 그러다가 1983년에 예. 아마 뭐 기자님도 그렇고 이프롬님도 그러고 아마 나이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예. 예전에는 우리가 유럽 갈 때 지금은 중국, 몽고, 네. 러시아 통해서 유럽을 가지만 네. 예전에는 앵커리지를 통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을 갔잖아요. 예. 그게 좀 더 가깝죠. 유럽 갈 때를 가까워진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같아요. 예. 그때가 앵커리지라는 그 이제 경유지가 있었던 거죠. 예. 미국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또 유럽에서 들어올 때 어. 앵커리지 그 알래스카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캄차카 반도가 오른쪽에 있죠. 예. 근데 사할린 있고요. 네. 요때 이 대한항공 칼 007기가 어떠한 뭔가 기기적인 고장을 일으켜 가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세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지역으로. 로 예. 그래서 그때 격추됐죠. 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도널드 레이건 레이건, 때 대통령이 야. 이제 GPS를 민간 사용에 확대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천명을 했고요. 어허. 그 다음서부터가 우리가 민간도 GPS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비행기들 이 내비게이션 쓰고 다녀라. 예. 그 진짜 그게 있으면 엄청난 사건이네. 생각해 보니까 갈기라는 게 폭파가 되고. 좀 넘어올 수도 있지. 민간 항공인데 그래야 되나 싶지만 또 예. 민간 항공기를 위장해서 미국이 정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KPS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요. 그래서 막 뭐 2030년 뭐 하여튼 그 계획이 있던데 그게 되면 우리가 좋아?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진짜 좋아집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지금보다 좀 더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은 30개나 된다면서요. 미국산에 대한 이 맹목적인 환상. 그래도 미제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는. 8개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그 뭔가- KPS가 완성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GPS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GNSS, 다른 국가 GPS를 안 쓰는 건 아니고 다 같이 쓰는 개념이고요. 아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예, 이것도 쓰는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느낀 아주 큰 뭐 어떤 서비스적인 품질의 향상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 분명히 품질의 향상이 있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확도가 좀 더 좋아져요. 더 많아지니까 위성이. 왜 많아져요? KPS 위성만큼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 GPS도 항공- 쓰고 예. KPS도 쓰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KPS 궤도를 설계를 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여의도 지역만 돼도 주변에 건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이 가리면 위성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우리 머리 위에 어. 최소한 하나 두 개 정도의 이런 항법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있는 것으로는 이게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KPS는 예. 항상 머리 위에 최소 하나가 올라가 있도록 그렇게 궤도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위성이 보여지니까 더 이제 아.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다양한 주파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다양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이제 재밍에 강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전파 교란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예. 전파 교란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면 한참 또 길어지는데요. 네. 일단은 네. 전파 교란이 있을 때 주파수가 어떤 특정한 전파의 교란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주파수 대역 외에 다른 주파수 대역을 더 쓰니까 예. 그러니까 전파 교란에 더더욱 강인해질 수밖에 없죠. KPS를 쓰면.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KPS를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서비스적으로
정확도를 좀 더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신호를 설계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건 뭐냐면은 이 위성항법이라는 것은 위성 저기 공간상에 있고요. 예. 지구까지 올 때 그 대기권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온층이라는 거 전자가 많이 있는 층도 있고요. 예. 물이 많은 뭐 대기층도 있고 대류층도 있고요. 여러 예.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주기 위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기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가령 뭐 미국 GPS, 뭐 유럽의 갈릴레오 이런 것들은 전 지구를 커버하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보정 신호들을 위성이 곧바로 만들어서 쏴주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 KPS는 우리 지역만을 지금 커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전 지구상에서 보면 굉장히 좁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밀하게 좀 더 서비스 정밀도,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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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적으로 봐서도 업그레이드되는 면이 있고요. 예. 또 굉장히 큰 부분이 아까 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적으로 만약에 없어졌을 때 독립할 수 있다. 자주 독립. 예. 독립은 확실히 이해가 돼. 예. 독립은 이해되는데 그래도 미국산 쓰다가 국산을 쓰면 좀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건데 같이 쓰니까 같이 쓰니까 좋아진다. 같이 쓰니까 좀 더 좋아져요. 그럼 예를 들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그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또 네. 수치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예. 아직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일반적으로 GPS 내진 GNSS 온리로만 예. 우리가 위치 정확도를 얘기한다면은 예. 뻥 뚫린 공간상에서 보통 한 3m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3m. 3m요. 그게 뭡니까? 3m의 3m의 오차 범위. 3m 내에 지금 예. 나의 위치가 잡힌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KPS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예. 그러한 서비스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예. 1m 내 내진 센티미터 와. 레벨까지도 올라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위성으로서부터 오는 신호만 이용을 해서. 정확해진다. 그거 엄청 정확해지는 것 같은 예. 느낌인데요. 단지 원래 기존에도 이런 유사한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상망과 또 다른 어떠한 데이터 링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게 없이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 이런 거 하는데 이제 GPS 위성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굉장히 세밀한 그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보통 자율주행에서 얘기하는 게 50cm를 많이 얘기를 해요. 50cm. 50cm. 예. 그 안에 그 정확도의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 아주 엄청난 위치 정보를 요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운전을 할 때 예. 나의 위치를 내가 과연 몇 미터 안에 알고 운전을 할까요? 운전자가요. 예. 대충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죠. 눈으로 상당 부분 하잖아요. 감으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50cm보다 더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가면 예.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cm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예. 그 차선 하나에 대한 구분 기준이에요. 아. 예, 근데 자율주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네. 차선 하나를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GPS, GNSS 기술로 제공을 하고 예. 그거 외에 차선 안에서의 또 구분은 카메라, 다른 여러 그렇게 가지 센서들이 고정하면 또 되니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으로 해서 하는 거죠. 아하. 예. 다 좋네. 우리가 우리 좋네요. 거니까 기분도 좋고. 네. 역시 돈이 좋아요. 돈 얼마 든다고요? 수조 원. 3조 3조? 7,200억 원. 와. 한 2년치 종부세 거두면 돼. 근데 이거를 14년간 투자를 해요. 14년간.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2022년이잖아요. 예. 2022년 6월인데 어. 올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니까 예산 계획은 작년에 세워졌고 예. 올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2035년이 완성이 목표입니다. 아하.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다른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이 계획을 들으면은 아마 코리안사 뭐 크레이지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거 기술이 다 있습니까? 발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GPS 기술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올리는 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성을 만드는 교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못하죠. 아니면 사람 불러야 돼요? 올리는 건 뭐 테슬라한테 쏴달라고 뭐 이런 식입니까? 좋은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올리는 것에 관해서는 이제 현재까지의 계획에 의하면은
외국에 있는 발사체를 이용을 할 거예요. 아직은 예. 우리나라 발사체를 이용하는 단계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위성체를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위 페이로드라고 탑재체를 개발하는 건데요. 예.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방송 차량 있잖아요. 예. 그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중계차. 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방송 차 자체도 있죠. 예. 이게 위성 버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 위성체. 음. 이 방송 그 중계차도 굉장히 어떤 좋은 성능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음. 또 그 안에 방송 중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송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GNSS 탑재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호 생성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원자 시계. 원자 시계를 위성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원자 시계요? 원자 시계를. 시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아, 제일 정확한 시계여야 되니까. 예. 그 지상에 있는 시계가 아니고 원자 시계를 위성을 스위스 위해서 시계 이런 거 아닙니까? 스위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강합니까? 예, 야. 전 세계적으로 이 항법의 역사에서 네. 스위스의 이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커요. 시계 때문에. 시계. 시간은 공간이랑 딱 매치가 되거든요. 이게 원자시계도 스위스제가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예. 야, 진짜 스위스 태엽 정말 시계하고 뭔가 시계가- 기술적인 시계가 시너지가 한국이구나. 없는 걸 텐데.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예, 상당히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이 항법에 원자시계는 원리가 뭔데요? 뭡니까? 교수님? 원자 시계. 원자 저도 정확하게는 네. 모르지만 야. 예. 그럼 몰라도 돼. 자, 괜찮습니다. 설명 안 해주셔도 특정한 됩니다. 어떤 원자, 어. 예. 그러니까 1초에 그 떠는 움직이는. 진동수, 예. 그거를 1초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1초의 개념이죠. 데피니션이죠. 개념. 아하.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계속 1초마다, 그러니까 1초라고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 균일한 어떠한 틱톡을 만들어내는 장치. 여러 개로 다수결로. 예. 그런 게 원자 스위스가 시계. 그런 거 잘하지. 국민투표. 스위스가 그런 것도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국내 기술로 다 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분명히 해외 협력 공조가 필요한데 예. 그거를 상당 부분 지금 많이 해놨어요. 어. 협력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KPS 개발한다고 예. 공표가 된 게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예. 인터넷상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속된 말로 뭐 미국 형님의 허락을 받았냐 뭐 이런 막 얘기도 막 있어요. 네. 근데 협조에 관해서는 벌써 다 된 얘기가 거고? 끝났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작년 5월에 전임 정부 예. 문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을 했죠, 미국에. 예. 그때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예. 그 연구 개발에 대한 협정을 다 맺었고요. 이게 다 예. 공표가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우주 분야의 세계 분야 협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KPS 개발이고요. 아, 그것도 미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군요, 그것도. 미국 그리고 플러스 여러 다른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 협력을 할 겁니다. 한참 하고 있고. 나로가 지금 실패했는데 지난번에 예. 이제 또 발사하잖아요, 곧. 예. 그게 만약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로로 그 KPS를 쏴서 올릴 수도 있습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다 그 메이처얼로 되면, 그러니까 성숙되면 예. 그럴 환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예. 현재까지 계획에 의하면 아직 그거는 아마 아직은? 힘들 거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허. 그리고 나로, 뭐 누리호, 나로호 예.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저궤도 위성, 저궤도까지만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그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려면은 좀 더 많은 테스트, 좀 더 많은 연구 개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예, 높이 올려야 된다. 예, 미국 GPS와 관련해서 갑자기 든 질문인데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처음에 군사용으로 GPS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일반에 개방했을 때 예, 이걸 일부러 다 개방 안 했다. 일부만 진짜 세밀한 건 자기들이 쓰고 그냥 여기까지만 너희가 써 하고 개방했다. 이렇게 알려져. 제가 그런 맞습니다. 얘기 들어.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GPS에서 개방을 한 게 CA 코드만 개발을 했어요. 예. 인간의 코울스 에퀴션인데 대충의 어떠한 시각을 잡는, 시각을 획득하는 그런 네. 신호까지만을 개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의 신호보다 군용 신호가 좀 더 정확하고요. 예. 또 군용 신호가 좀 더 강인합니다. 강인하다는 건 뭡니까? 그 전파 교란에 강한 거죠. 교란에. 어. 전쟁이 열리면은 네. 교란을 무조건 걸기 시작을 하거든요. 서로 예. 예.
거기에 강인한 게 됩니다. 아. 예. 그러면 KPS가 되면 예. 우리도 그 GPS가 쓰는 군용들이 쓰는 진짜 좋은 것들 예, 예.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써.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신데요. 네. 키포인트기도 하고요. 아, 좋은 질문이야. 아, 나 진짜 오늘 네. 왜 이렇게 좋은 질문하지? 그러니까 KPS에 대해서는 예. 민간 신호잖아요. 민간 시스템이잖아요. 예. 여기에 군용이 포함되느냐에 관해서는 그거는 논의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그거는 많은 국가들이 예. 미국은 애초에 군용으로 개발한 거를 민간에다가 오픈한 거고요. 그 중에서 정밀도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를. 떨어진 걸 네. 나눠줬어요. 예. 예. 그리고 EU 같으면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 군용이라고는 말 안 하지만 예. 소위 퍼블릭 PRS, 퍼블릭 레귤레이티드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공공 안전 서비스, 네. 공공 예. 서비스라는 또 신호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도 다 알아요, 이게 군용 서비스라는 네. 거를. 예. 근데 KPS에 관해서는 그런 게 아직 결정된 게 구체적으로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런 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 아니 이게 원래 군용으로 유사시에 쓰려고 만든 건데. 만드는 거지. 어. 유사시에도 어. 쿠팡 이츠 잘 쓰려고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쓰려고 지금 3조 2천억을 쓰면 7천억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예.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아직. 당국자들은. 예. 야. 대충 분위기 보고 이건 이해해라. 야. 쿠팡 이츠용이겠냐?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왠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쓸 수 있는 산업적인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요 정도 말씀하셨던 대로 50cm 뭐의 오차 범위인 거와 진짜 30cm, 20cm의 오차 범위인 것과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을 민간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달라지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런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의 최종적인 결정, 예.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자동차를 본다. 예. 그럼 내비에서 나오는 지도가 있지만 예. 가끔 가다가 이게 동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하지만 판단을 내가 해서 나의 목숨을 내가 지키면서 운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종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죠. 네. 근데 앞으로의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러한 무인화 시스템에서는 그런 판단을 기계가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치 정확도가 또 그만큼 강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서 강인한 것에 관해서 이 모든 이러한 그 라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 전파항법 시스템들은 예. 태생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교란에 취약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령 GPS 어떠한 뭐 KPS든 GPS든 예.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요. 예. 하지만 어떤 누구라도 그러니까 좀만 어떤 공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구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예. 그러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요. 거기에 다 사용되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거랑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미사일에는 그러니까 KPS 말고 일반적인 GPS, 예, GNSS에서는요. 항법 시스템인데요. 예. 항법 시스템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생각을 하니까 예. 이 그러니까 차량에 있는 지도상의 나의 위치가 뭐 부정확해도 네. 내비 그 사람이 잘 운전해 갈 수 있다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일단 얘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미사일이 되면 예 항공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수치화된 좌표가 넘버 원입니다. 거기 가지고 가서 무슨 뭐 카메라 가지고서 밑에를 봐서 나의 위치를 대충 추적한다 이게 안 되죠.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특히나 빨리 움직이는 예. 이러한 뭐 미사일 항공기들에 관해서는 GPS랑 관성항법 장치 INS가 굉장히 큰 요소예요. 그게 정확할수록 정확한 타겟팅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무조건. 예. 군사적으로는 진짜 중요하겠네. 미사일이 요즘 뭐 이게 항법은 어. 군용입니다 원래는. 원래 예, 진짜 그쪽에서부터 다 나왔어요 다 기술이. 나온 거고.
그리고 군용 그리고 그게 이제 우주로 이제 나가서 우주 기술과 접목이 되고 예.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는 자꾸만 이제서야 KPS 그래가지고 우리의 예. GPS를 만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다른 선진 국가들은 어. 달에다가 GPS 만들자 응? 연구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달에다가 달에다가도 어떠한 그 식민지를 건설할 텐데 예. 거기다가도 어떤 항법 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럼 달에다가도 GPS와 같은 걸 만들어야지. 달 주위를 떠다니는. 예. 아. 그리고 달과 우리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그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예. 중간에서 통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릴레이 해주는 뭔가 네트워크 예, 있어야 예. 되거든요. 스타게이트라는 네트워크도 있고요. 와. 벌써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화성에다가 유사한 걸 만들자 어. 연구 다 하고 있습니다. 화성 국제 전화가 돼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 이런 면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음. 뭐 사람 일부 좀 불러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뭐가 제일 힘든 겁니까? 즉 못하는 나라든가 안 하는 나라는 기술적으로 뭐가 좀 모자라서 못해요? 즉 돈은 있어도 아 이거는 우리 기술 없어 못해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돈이 없는 거고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돈이면 다 돼. 다 그래, 부르면 되니까. 그래. 한국 네, 니네가 야, 만들었냐? 네. 한국인 니네가 와서 해줘. 그래, 네가 그냥 위성 사와서 그냥 올리면 되죠, 뭐. 그것도 굉장히 오늘 진짜 기자님께서 굉장히 키포인트 많이 집으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돈이 일단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외 정치적인 게 문제가 되는데 국내 정치는 국내 이거는 정치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한 군데다가 몰아줘야 되니까 이건 정치적인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되죠. 그러네. 예, 콘센서스가 있어야 예, 되고요. 예. 또 국외로 가면은 다른 국가와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저쪽을 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예.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예. 또 일부에 필요한 기술에 관해서는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예. 근데 이런 우주 기술은 워낙 이게 하이테크 기술이기도 하고 네. 국방 우주에 관련된 것은 다 전략 자산으로 보고 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탑 레벨에 그러니까 저기 그 정치 레벨에 원수로 국가 원수 대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게 돼 있고요. 예. 그런 게 일단 다 됐다는 가정 하에서 예. 딱 이제 어떤 이런 큰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점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필요성이 진짜 필요하냐, 예. 불필요하느냐에 관해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견이 있어요. 그냥 예. 대충 그래도 잘 빌려서 사이 좋게 음. 사이 좋은 이웃 걸 잘 빌렸으면 효과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저기 기존에 있는 뭐 GPS 그냥 쓰지 왜 우리가 3조씩이나 투자를 하냐 네. 이런 게 계속 있는 면이 있으면 하나가 좋지만 있고요. 3조를 쓸 거냐 그게 3조를 그렇죠. 전투기를 3조 정도의 사오지. 가치가 있는 다른 거냐. 데다가 투자하자. 전투기 예. 사오면 더 예. 근데 그렇지. 이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진짜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많이 협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KPS나 뭐 이런 항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오면은 예. 어떤 식으로 개발할까, 어디랑 협력을 할까 아, 이런 것에 관해서도 그것도 여러 그렇죠.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 나로는 한참 러시아랑 열심히 협의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런 워낙 큰 규모의 국가 개발 연구 개발 과제에서는 그게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기가 예. 바라보는 어떠한 그 방향성이 약간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견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한 걸로 인지를 하고 그러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마음고생이 덜 하십니다. 아.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이걸 위해서 일하신 여러 이제 뭐 과학자, 기술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 되면서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예. 잘못하면 구축 사업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개발 안 하고 사오는 거에만 자꾸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실패하면은 그 책임을 다 어떻게 질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 나중에 가령 KPS 요번에 뭐 2035년까지 해서 개발한다.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거보다 더 나은 시스템, 뭐 달로도 가고 화성으로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
그 연결되는 게 있는데 네. 그때 가서 우리가 사용할 기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만 빠지면. 안 해놓으면 예. 그래서 요런 곳에 대해서 자 지혜를 잘 모아서 중지를 잘 모아서 좋은 결정을 통해 가지고 예.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술력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낙후된 편입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고 분명히 굉장히 모자른 면이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 상당히 또 성숙된 면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어떠한 키되는 몇 가지 기술에 관해서 분명히 모자른 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제 해외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예. 그 나머지 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또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 뭐랄까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나가서 시간을 이제 노력을 들여서 이것도 다 결과물을- 해보는 경험인데 과거에 예.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술이 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갈 길이 멀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GPS에. 왜 그러냐면 GDP 기준으로 이제 한번 쭉 따져볼게요. 예. 1위서부터 쭉 10위를 쭉 매겨 보면은 예. 미국, 예. 중국, 일본, 독일, 네. 영국, 프랑스, 뭐 캐나다 예. 쭉 있죠. 스페인. 스페인 있죠. 이탈리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 유럽으로 묶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국가들이죠. 어. 그러니까 유럽으로 한 묶음으로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랑 뭐 비슷한 게 뭐 러시아, 인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GPS 요 관점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갈라파고스에 갇혀져 있는 그런 국가였었어요. 네. 근데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들은 그 GPS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예. 벌써 우리보다 40년 내지 20년 전서부터 이거를 다 이렇게 매진해 온 겁니다. 영국에. 본인들 위성을. 예. 교수님도 이제 사실 우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전파도 공용으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도 좀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GPS라는 게 군사용으로 쓸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무리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서 그게 막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왜 소설도 보면 우리가 무슨 핵 개발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이휘소. 네가 무슨 핵 개발을 해? 뭐 하면서. 그건 우방과 별개로도 그러니까 교수님도 조심하세요. 고속도로 가는데 막 트레일러 큰 거 오면 일단 휴게소로 대피하십시오. 그런 거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그거는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기보다는 예. 저는 이제 원래 한국 오기 전에 이제 독일에서 네. 독일 갈릴레오 개발에 많이 한 10년 정도 근무를 아,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그 말을 빌리자면은 예. 유럽에서 갈릴레오 개발할 때 가장 비협조적인 국가가 미국? 어딜까? 예, 미국. 예, 미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래, 맥주 마시는 자리에서 리가 이렇게 없어. 농담식으로 얘기할 예. 때. 예. 하지만 지금 우리 KPS는 예. 상당히 많이 우방국들과 많은 지금 논의가 진척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예. 북한은 뭘 쓰고 있어요? 북한은 GPS 안 쓰나? 바이두 거 이게 바이두래 그 중국 거 안 쓰나요? 중국 것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GPS도 쓰고 있고 음. 러시아 글로나스도 쓰고 있을 겁니다.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군용은 못 쓰고 있을 거예요. 군용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네. 사용권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북한 무기들은 예를 예. 들자면은 뭐 이것도 또 뭐 분석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예. 전파교란 재밍을 우리가 맘 놓고 걸기 시작을 하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뭔가 창과 방패 같이 그쪽도 대비를 하겠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예. 전파 교란 얘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파는 가령 쉬운 말로 어떤 FM 우리가 라디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예. 같은 대역에다가 똑같은 어떠한 전파를 내가 치고 들어오면 이게 막 혼신이 일어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GPS 뭐 이런 GNSS 기술도 다 할당된 대역이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다른 신호가 여기 들어오면은 예. 혼신이 일어나요. 어허. 그걸 전파 교란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때 이제 전파 교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의도치 않은 전파 교란, 의도한 전파 교란.
의도치 않은 전파 교란이라는 것은 가령 GPS 대역인데 통신 시스템, 뭐 레이더 시스템들이 주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거죠. 아. 예,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고요. 예. 의도한 전파 교란은 말 그대로 군용이에요. 대놓고 전파 교란하는 거죠. 뭐 이렇게 쏘는 겁니까? 이렇게 뭐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뭘 쏘는 거예요? 뭔가 지상에서 쏴요. 예, 그래서 드론을 그렇게 전파 교란으로 해서 쏘는 네. 그 전파건, 총 같은 게 총 있는 같은 거예요? 것도 있고요. 아.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즘에. 드론이 날라온 걸 거기다 쏘는 거예요? 전파를 쏴요. 예. 헷갈리라고. 예.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시설에는 네. 이런 장치가 일부러 들어가 있어요. 왜요? 거기 잘못해서 이제 어떤 뭐 것들이 날아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서도 우리도 방어를 일부러 위해서도 전파건이 예, 필요한 거예요? 예, 예. 방어를 위해서도. 아하. 그런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전 세계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2011년서부터 2016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기 북부 인천 지역에 전파 교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GPS 교란이.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박들 서해안에 있는 선박들이 예. 내비 기능이 다 죽었었고요. 예. 또 그 경기 북부에 있는 통신 기지국들 예. 핸드폰 기지국들이 다 죽었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전파 교란을 잡는 또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예. 자산들이 다 있어요. 예. 전파국에서. 어.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파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잡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 돌려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가령 강화도에서 하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오는 게 나오죠. 다음에 또 가평, 네. 파주 가서 하늘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나오잖아요. 두 개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당시에 북한에서 개성에 하나, 해주에 하나가 있었고요. 아. 나중에는 저기 금강산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대놓고서 엄청나게 강한 전파를 쏜 거죠. 하여튼 뭘 쏘는 거네요. 아무튼. 예. 그래서 예. 당시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도 사람을 보내서 내지는 예. 거기 올라올 때 북한 주민들한테 연락이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가서 육안으로도 확인을 한 거죠. 저게 그런 장비구나. 아. 그랬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이거를 상상을 못 해요. 만약에 이렇게 대놓고 쏘는 거라면은 예. 한 국가 아니라면 가서 없애면 되고요. 예. 다른 국가에서 온다면은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없애면 되는 거지만 예. 우린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었죠.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미국에서 2013년 정도에 예. 미국 뉴욕의 리버티 에어포트인가 그 뉴욕에 그 에어포트가 세 개가 있는데 네. 거기 활주로를 따라 가지고 GPS 장비가 쭉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예. 그 항공기 자동 이착륙을 위해서. 예. 근데 그 GPS 장비가 순차적으로 죽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살아나요. 예. 희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연구진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활주로를 따라서 옆에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어떤 트럭들이 지나갈 때마다 얘네들이 죽더라. 그래서 그 트럭을 잡아가지고 이제 열어본 거예요. 예. 열어봤더니 트럭 운전수들이 자기 위치를 이제 그 회사에서 모니터링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담배 시가잭에 예. 전원해가지고 하는 그 시가잭 타입의 GPS 제머. 아, GPS를 없애게 만드는. 예. 제모를 차에다가 다 이렇게 끼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 아, 야, 진짜 재밌다. 2012년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인들은 GPS 못 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약한 신호의 GPS 제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제모는 가령 뭐 한 80km를 제밍을 거는 거였었고, 네. 요런 이제 미국의 경우는 가령 뭐 100m 내외 그 정도만 제밍을 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 와가지고 저희도 해봤어요. 네. 실험해서. 예. 근데 이게 해외 직구가 됩니다. 이베이에서 제모를. 제모를 네, 제모를? 3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 차는 GPS가 안 뜨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게 나오냐면은 요즘에는 네. 저기 USB 스틱만하게 나와요. 야, 그러니까 조그마네요. 이런 예, 요만하게 예. 나와요. 그거 예. 하나만 내가 알면? 가령 그 주머니에다가 건던지 넣어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네. 주변 한 100m가 GPS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 거죠.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그 국가적인 네트워크망을 또 같이 구현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런 것에 관해서 벌써 이제 우리나라도 어. 다들 계획 세우고
예. 이제 예산을 태울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섭 전파를 보내는 거는 반대 전파를 이렇게 쏴가지고 무력화시켜야 되나요? 그거는 아주 상위 개념이고요. 예. 그거보다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첫 번째 디텍션이니까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 없는지. 예. 그러다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디텍션을 해요. 예. 제모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제모가 어떤 타입이냐를 알아내고 예. 그 다음에 얘를 로컬라이제이션, 얘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예. 그 다음에 얘를 아이솔레이션,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죠. 네. 요게 이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 가령 뭐 서울에 쫙 그 이 네트워크망이 깔려가지고 예. 이런 걸 해주는 그러한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 마치 도둑놈 잡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국가 사회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예. 그래야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요. 예, 예. 어허. 뭐가? 이거는 한번 띄어 올리면 예. 35년까지 다 올린다고 했어요. 예. 예, 예. 수명은 얼마나 되고 보유세 아니 보유세 된다 참 유지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또 그 분석 초기 분석에 의하면 또 제가 네. 아는 정보에 의하면 확실한 예. 건 아니지만요.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갑니다. 한번 띄우면. 네. 10년에서 15년. 예, 그 다음엔 또 띄워줘야 돼요. 생각보다 안 기네요. 근데 보통 위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3조 몇천억 들여서 한 예. 10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모든 국가들은 한 대략 1조 원 정도를 유지 보수비로 들여요. 매년? 예, 매년. 와, 1조 원 정도. 이게 되게 비싼 장난 거구나 아닌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초기 비용보다는 중간에 유지비가 많네. 예, 비싼 거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10년간 그럼 유지비만 10조. 어, 거기에 10년 동안에 3조 7천억? 예. 이거는 또 비용이 들면 그러니까 10년간 13조. 그러니까 이렇게 돼 2035년까지 3조 7천억이 들고 예. 그 다음서부터 한 10년을 그냥 사용을 하고 예.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올려줘야 되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유지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겠죠. 그 전에 드는 유지 비용보다. 떨어지는 거 어떻게 올려야 되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항상 왜 그렇잖아요. 순서가 우리가 뭐 비행기를 처음에 다 사와요. 그랬다가 어떻게 기술 배워가지고 조금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데 좀 팔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중동에도 예. 팔고 이것도 예, 예. 우리는 지금은 하여튼 KBS 약간 부족하긴 한데 하여튼 한 10년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는 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도 인도 IPS로 만들겠다. 뭐 하면 우리도 이렇게 대신 만들어주거나 뭐 수출하고 이게 산업화도 가능한 영역입니까? 위성에 관해서 산업화도 벌써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가령 중국이 아까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이도 예. 시스템. 예, 그게 2000년서부터 베이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된 시스템인데 네, 중국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지리아 어허. 이런 데도 위성 하나 두 개 올릴 생각을 하는데 예, 이때 중국 자본, 중국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또 아랍 지역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중국 자본, 중국 기술이 예.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바이두래. 일본 아니 중국에서 만드는 그 GPS가 예, 베이도. 제가 음. 얼핏 보기로는 그게 엄청 좋다는 거예요. 음. 미국 GPS는 옛날 시스템이고 음. 중국 애들께 만든 게 신빙이어서 음. 되게 성능도 좋고 정확하고 음. 엄청 좋다. 음. 숫자도 많고 예. 맞습니까? 중국의 아. 그 GPS가 되게 그러니까 스펙상 보면은 예. 항상 중국제가 좋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네. 사용에 관해서는 예. 미국의 GPS는 가령 지금 1980년대서부터 사용을 우리가 벌써 40년을 해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도 소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 기존의 GPS보다 새로운 GPS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예.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미국의 GPS가 뭐 중국 그 베이도 시스템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단언을 하기는 어려워요. 단 중국은 이제 나중에 개발했기 때문에 좀 네. 더 나은 스펙으로 스펙상은 만들었고요. 예. 또한 저가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많은 위성이 더 올라가 있어요. 숫자가요? 숫자가요. 아. 그리고 위성의 이 궤도도 다양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양하게 올라가 있다는 건 좋은 겁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모든 거나 트레이드 오프기 때문에 좋을 네.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유지 보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나쁠 수도 있어요. 심플하면 유지 보수 관리가 쉽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아하. 복잡하면 이게 어렵죠.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국은 뭐 그죠? 진짜 강대국으로 하는군요.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따로 아시아끼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네 가면 모아서 그냥 공동 구매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위치상 일본이랑 같이 쓰기도 찜찜하고 중국이랑 우리는 같이 쓰기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무조건 독자야. 우리는 무조건 앞에 K가 붙어야 돼요. 우리 바로 옆이 북한, 중국, 일본인데 어디랑 하겠어요. K 자꾸 붙이는 거다. 우리는 네, 우리는 무조건 독자지. 살짝 비꼬는 거죠? K 붙이는 거에 대해서. 네, 아닙니다. 야, 안승찬 기자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과학 재밌네요. 네, 정말 야. 이과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오늘 재밌네요. 50 다 돼서 이공계 재능이. 야,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GPS. 원 교수님은 이 일에 언제부터 조인하셨습니까? 그 유성학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거는 제가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예. 대학교 4학년 때. 예. 그때 했는데 지금 한 28년 정도 되는 거죠. 완전 전문가시네요. 저희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우리 모신 K 이거 한다고 잠깐만 좀 와주십시오 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거네. 남산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전서부터 계속 그 정보 교류는 많이 했고요. 예. 예, 또 제가 맡은 어떤 특별한 롤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한 롤이 있는데 나 말씀을 또 안 해주시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없지. 말하면 큰일 나. 어.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요거 나중에 KPS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나와 주셔가지고 좀 예, 설명 좀. 2035년에 다 올라간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게 시작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035년에 뭐 하고 있을까 나는. 미국 가 있겠죠. 2% 미국행.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원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